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부모님의 태도의 변화예요. 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이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는 탐색의 기간이 되어도 나쁘지 않다. 안녕하세요. 울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듣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았던 질문인데,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뭔가 계획을 시작하는 것부터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본인이 일정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학생들은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양을 거기에 적어놓고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요. 그게 한 2, 3일만 반복돼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계획은 세워봤자 소용이 없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안 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 10일 정도 우리 아이랑 공부를 하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센수학을 3학년 1학기 거 풀었다 라고 한다면 1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문제양을 풀었는지, 내가 월요일날 센수학 2시간을 풀었고 화요일날 센수학 1시간을 풀었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공부량이 끝나는지를 체크해 줘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계획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일과표를 정리를 해서 내가 얼만큼의 공부량을 실제로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시간 단위로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재를 선정한 다음에 그 교재를 주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만큼 끝내야지 소단원 하나씩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1단원을 끝내고 또 2주차에는 2단원을 끝내겠다 한다면 그걸 또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내가 수학을 2시간 할 수 있고 화요일에는 1시간 할 수 있고 이걸 다 체크를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분량까지 다 정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이제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계획표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씩 계획을 완료해 간다면 우리 아이가 이 계획을 완료해 가는 재미를 또 느껴서 이제 알아서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예비 고1을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뀐 뒤로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생활교육부를 잘 쓰는 학교들도 많고요. 꼭 자사고라고 해서 생활교육부를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향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해소하느냐입니다. 자사고 특목고에 갔는데 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요.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되어 있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이 학업적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선행학습이 꽤 나갔더라도 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좋지 않다면 절대로 자사고나 특목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자사고 특목고가 생각보다 많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그거 이겨내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현재 그게 가장 힘든 일이고요. 예를 들면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는 어느 보직이든 내가 맡은 게 가장 힘든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소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잘 관찰하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좋은 학생이라면 자사고 특목고를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행학습을 위해서 뭔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사교육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자사고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휘문고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학은 꽤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현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수학 2 정도까지는 좀 무난무난하게 문제집들을 웬만한 건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서 학교를 들어가야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 1이나 화학 1이나 생명과학 1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선행의 정도는 기본서를 줬을 때 거기에는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를 찝더라도 그냥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 선행학습을 아주 잘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교재는 개념원리랑 센 수학이고요. 그다음 과학에서는 완자 또는 오투 교재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교재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찝어도 우리 아이가 잘 문제를 풀어내고 설명을 잘 한다면 그 정도의 선행이라면은 자사고를 가도 됩니다. 대신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2 정도까지, 그리고 과학은 원 과목들을 어느 정도는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자사고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선행 조금 했다, 이런 경우에 학원을 막 보내려고 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건 공부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하는 겁니다. 학생의 능력에 맞게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셔서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애들한테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너는 학원에 돈을 기부하러 다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부하는 일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게 학원 다니면서 과제를 어떻게 꾸역꾸역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대체 뭘 했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역량에 맞게 수학이면 수학 또는 영어면 영어 한 과목에만 차라리 집중을 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고요. 무작정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학원을 다 등록하시고 아이에게 다니라고 한다면 서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꼭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보낼지를 잘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참견을 조금 했더니 아이가 너무 싫어해서 트러블이 생기신대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들은 일단 아이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고등학생이 된다면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관여를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여학생들도 슬슬 엄마와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추천을 정말 필요로 하신다면 근처에 학습 컨설팅을 하는 곳들을 찾아가셔서 한 번씩 조언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차라리 이런 유튜브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간섭을 만약에 하시겠다면 지금 시작했다면 정말 끝까지 3학년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부모님의 태도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한 번도 참견 안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참견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점점 아이에게 소홀해지시거나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섭을 하실 때에는 잘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대한 그냥 아이의 자유에 좀 맡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달려들 때 그때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서 3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학년 때는 탐색의 기간이 되어도 나쁘지 않다. 내가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1학년 동안 탐구를 하고요. 2학년 때 그 진로의 방향이 정해져서 2학년 때부터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 등을 한다 해도 충분히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나의 관심도를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없고요. 일단은 학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일단 1학년 때 많이 넣어놓고 1학년 동안에 나의 진로를 찾아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2학년 때부터 한두 가지의 명확한 진로를 잡아서 그 과정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녹여야 되는데, 이때는 수행평가나 나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 탐색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일단 상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상담을 신청하신다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예비 고1이라면 당장 준비할 거는 학업에 대한 내용들이 더 먼저일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학교의 생활에 참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의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조만간 무료 상담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 그런 것들을 신청하신다면 그때도 상담을 통해서 많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